우리 가게로 오세요. 잘해드릴게. 당신 같으면 바가지 장사하는데 가겠어? 저는 올해 66입니다. 지금은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새벽마다 수산물 상자를 나르는 하역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 12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가면 트럭에서 쏟아지는 수산물 상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상자에 20kg에서 30kg, 하루에 100상자 이상을 나릅니다. 등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지만 쉴 수 없습니다. 쉬면 그날 일당이 없으니까요. 오전 10시쯤 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점심은 시장 구석 분식집에서 라면 한 그릇으로 때웁니다. 4,000원입니다. 오후 3시까지 일하고 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샤워하고 소파에 누우면 그대로 잠이 듭니다. 이게 제 하루입니다. 67세 노인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불과 25년 전만 해도 저는 영덕 강구항에서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을 버는 대게집 사장이었습니다. 50평짜리 식당을 운영했고 직원 3명을 두고 있었으며 주말이면 웨이팅 30팀이 생기는 인기 가게였습니다. 30년간 수산물 도매업으로 다진 경력과 2억 원의 자본금, 그리고 전국을 강타한 드라마 특수까지 더해져 저는 단숨에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환갑 넘어서 대박 났다며 축하해 줬습니다. 자식들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내는 행복해했습니다. 저는 성공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지금 이 나이에 다시 막노동판으로 돌아와야 했을까요? 무엇이 강구항을 망쳤을까요? 무엇이 저를 망쳤을까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영덕 대게로 대박을 터뜨렸다가 어떻게 바가지 장사의 늪에 빠져들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처절한 이야기를 낱낱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구항 전체의 이야기이고 욕심이 어떻게 한 지역을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미리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투자와 사업에도 행운이 깃들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1997년 초였습니다. 저는 당시 61살로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30년간 수산물 도매업을 해왔습니다. 1967년 21살의 나이에 시장 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새벽 경매장에서 고등어를 날라주는 일꾼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죠. 그렇게 5년을 일하며 돈을 모았고 1972년에 작은 도매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산물 도매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새벽 2시면 일어나 경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전국 각지의 횟집과 수산시장에 생선과 해산물을 공급하는 일이었죠. 고되긴 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성실하게만 일하면 굶지는 않았습니다. 1980년대 들어 사업이 점점 커졌습니다. 거래처도 늘어나고 물량도 많아졌습니다. 직원도 5명까지 뒀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연 매출 10억 원 규모까지 성장했습니다. 물론 순수익은 그중 10% 정도였지만 그래도 한 해에 1억 원 정도는 벌었습니다. 두 아들도 다 대학 보냈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작은아들은 공무원이 됐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20평짜리 아파트도 샀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하니 통장에 2억 원이 모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1997년 2월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좀 쉬면 안 돼요? 30년 넘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고생만 했잖아요. 건강도 생각해야지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환갑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허리도 안 좋아지고 있었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좀 쉬어야겠어. 그래서 그해 3월 30년 하던 도매업을 정리했습니다. 거래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줬습니다. 가게 설비를 처분하고 나니 통장에는 2억 원이 남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고민했습니다.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로 살까? 당시 은행 금리가 연 7% 정도 됐으니 2억 원을 넣으면 한 해에 1,400만 원, 한 달에 116만 원 정도 이자가 나왔습니다. 부부가 살기에 빠듯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기엔 너무 심심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TV를 켰는데 드라마 한 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대 그리고 나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최진실, 최불암, 차인표, 김혜자, 송승헌 같은 당대 최고 스타들이 출연한 그 드라마는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항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최불암 선생님은 대게잡이 배 선장으로 나왔고 푸른 바다와 신선한 대게가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스토리도 감동적이었지만 무엇보다 강구항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파도 치는 바다, 대게 가득한 그물, 활기찬 항구의 모습. 저는 넋을 놓고 드라마를 봤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함께 보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참 좋네요. 우리 나중에 한번 가볼까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뉴스에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대 그리고 나의 시청률이 무려 66%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이 본다는 얘기였죠. 66%라는 시청률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이로운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드라마 촬영지인 강구항에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몰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리포터가 강구항 대게거리를 취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말이면 관광버스가 줄을 잇고 대게를 먹으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했습니다. 화면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게집 내부가 보였습니다. 테이블마다 빨간 대게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손님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대게를 먹고 있었습니다. 대게집 사장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요즘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직원을 더 뽑아야 할 정도입니다. 하루 매출이 1,000만 원 넘게 나올 때도 있어요. 주말엔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무릎을 쳤습니다. 30년 동안 수산물만 다뤄온 제게 이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대게 손질하는 것, 신선도 보는 것, 어디서 좋은 물건을 사오는 것, 이런 건 누구보다 자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대게 도매도 해봤습니다. 겨울철이면 영덕에서 올라온 대게를 받아서 부산 시내 횟집들에 공급했었거든요. 대게 보는 눈은 웬만한 사람보다 나았습니다. 살이 꽉 찬 대게와 그렇지 않은 대게를 한눈에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신선한 대게와 죽어가는 대게를 냄새만 맡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강구항 가서 대게집 한번 해봅시다. 지금이 기회요. 드라마 특수가 한창일 때 들어가야 합니다. 아내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여보, 환갑 넘어서 새로 장사를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이 돈 은행에 넣어두고 조용히 살아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30년 동안 수산물 해왔는데 대게 장사 못하겠어? 게다가 지금 강구항이 전국적으로 난리 났다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요. 은행 이자로는 한 달에 100만 원 남짓밖에 안 나옵니다. 그걸로 어떻게 살겠어?
대게집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어요. 뉴스에 나왔잖소. 아내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큰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한테 좋은 계획이 있어. 일단 현장부터 가봅시다. 내가 30년 수산물 해왔는데 이 정도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결국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을 믿어볼게요. 그런데 우리 나이가 이제 환갑인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해봐요.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소. 후회 안 시킬 테니 믿고 따라오시오. 그날 밤 저는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기대감. 드디어 내 가게를 갖는다는 자부심. 대박 날 거라는 확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1997년 4월 초 강구항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에서 영덕까지는 차로 3시간 거리였습니다. 저는 중고 소나타를 몰고 아내와 함께 동해안을 따라 북상했습니다. 4월 초순의 바다는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물결이 햇살에 반짝였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해안도로를 달리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바다 참 좋네요. 여기서 살면 정말 좋겠어요. 매일 이런 바다를 보면서 살 수 있다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 우리 여기서 새 인생 시작하는 거요. 환갑 넘어서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축복 아니겠소? 강구대교를 건너 강구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일 오후 2시인데도 대게거리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주차장은 거의 만차였고 대게집마다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활기, 사람들의 웃음소리, 대게 찌는 냄새,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모든 게 생동감으로 넘쳤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3km에 걸쳐 대게집들이 쭉 늘어서 있었는데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죠. 간판마다 영덕대게, 박달대게, 강구대게라는 글씨가 크게 써 있었습니다. 가게 앞 수조에는 싱싱한 대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큰 놈은 정말 컸습니다. 다리를 쫙 펼치면 50cm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손님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대게를 먹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대게를 발라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가 대게 다리를 꺾어 아이에게 주는 모습. 아이가 살을 빨아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 엄마가 게딱지를 뜯어내며 웃는 모습.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도 저런 손님들을 만족시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메뉴판을 자세히 봤습니다. 대게 시가, 홍게 시가, 대게찜 코스 1인 5만 원. 구체적인 가격은 없고 시가라고만 써 있었습니다. 하지만 1인 코스가 5만 원이면 4인 가족이 오면 20만 원. 가게 안은 테이블이 20개 정도 있었고 거의 다 찼습니다. 저는 빠르게 계산해 봤습니다. 테이블 20개, 한 테이블에 4인 평균 1인당 5만 원이면 한 번에 400만 원 매출. 점심, 저녁 2번 회전하면 하루 800만 원. 한 달이면 2억 4천만 원 매출. 원가 30%, 인건비 20%, 임대료와 기타 경비 20% 빼면 순수익률 30%. 한 달 순수익 7천만 원. 물론 이건 최대치고 실제로는 평일엔 손님이 적을 테니 절반만 잡아도 한 달에 3천만 원은 남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3천만 원. 도매업 할 때 1년에 버는 돈을 한 달에 버는 겁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거다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찾던 곳이요. 여기서 대게집 하면 대박입니다.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사람이 이렇게 많네요. 평일인데도. 주말에는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강구항을 돌아다녔습니다. 여러 대게집에 들어가서 실제로 대게도 먹어봤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대게 한 마리 얼마예요? 주인이 수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작은 건 3만 원, 중간 건 5만 원, 큰 건 8만 원, 특대는 15만 원입니다. 저는 중간 크기 2마리를 주문했습니다. 1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밑반찬과 대게탕이 나왔습니다. 맛은 정말 좋았습니다. 신선하고 살이 꽉 차 있었습니다. 역시 영덕 대게는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주인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여기 장사 잘 되시나 봐요?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대박이죠. 드라마 덕분에 손님이 끊이질 않아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한산했는데 지금은 직원을 더 뽑아야 할 정도예요. 부럽네요. 사장님도 하실 생각이세요? 네, 생각 중입니다. 어떤가요? 해볼 만한가요? 주인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새로 들어오는 가게들이 너무 많거든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쟁자가 늘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한다고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여기서 정말 대게집 할 거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소. 지금 강구항은 완전히 돈이 되는 곳이요. 그럼 돈은 얼마나 들까요? 제 계산으로는 2억이면 충분할 것 같소. 우리 가진 돈이 딱 2억이니 딱 맞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전 재산을 다 넣는 거잖아요. 만약 안 되면 어떡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안 될 리가 없으오. 내가 30년 수산물 해봤는데 이 정도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게다가 지금 강구항이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만 못 될 리 없잖소. 드라마가 계속 방영되고 있고 시청률도 60%가 넘잖소. 앞으로 최소 1년은 이 특수가 계속될 거요.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을 믿어볼게요. 그런데 우리 나이가 이제 환갑인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해봐요.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소. 절대 후회 안 시킬 테니 믿고 따라오시오. 우리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요. 그날 밤 저는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기대감. 드디어 내 가게를 갖는다는 자부심. 대박 날 거라는 확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강구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강구항에 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게거리를 누비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어느 자리가 좋은지, 임대료는 얼마인지, 어디서 대게를 공급받는지,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노트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부산에서 30년 도매업하며 쌓은 그 꼼꼼함이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게 사장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벽에는 강구항 위판장에도 가봤습니다. 위판장은 새벽 5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대게를 잡아온 어선들이 들어오고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경매사의 빠른 목소리, 중도매인들의 손짓,
순식간에 대게가 낙찰되는 모습. 저는 30년 수산 경력으로 금방 적응했습니다. 경매 가격도 확인했습니다. 대게 1kg당 2만원에서 4만원. 한 마리가 보통 500g에서 1kg 정도니까 한 마리 원가가 1만원에서 4만원. 특대 사이즈는 2kg이 넘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건 킬로당 5만원까지 호가했습니다. 그럼 특대 한 마리 원가가 10만원이 넘는 거죠. 그런데 식당에서는 특대를 15만원에 파니까 마진이 30% 정도 되는 겁니다. 계산해 보니 충분히 남는 장사였습니다. 5월 초 드디어 마음에 드는 점포를 찾았습니다. 대게거리 초입에 있는 50평짜리 1층 상가였습니다. 위치가 최고였습니다. 강구대교를 건너 대게거리로 들어오는 첫 번째 건물이었거든요. 주차장도 10대 정도 될 수 있을 만큼 넓었습니다. 바다 전망은 없었지만 접근성이 워낙 좋았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차가 이 건물 앞을 지나가야 했으니까요. 건물주를 만나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입니다. 당시로서는 결코 싼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입지를 생각하면 충분히 낼 만했습니다. 저는 즉석에서 계약금 500만 원을 내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일은 1997년 5월 10일, 입주일은 5월 20일, 열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부산으로 내려가서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살던 아파트는 전세를 놓기로 했습니다. 전세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혹시 모를 비상금으로 따로 보관했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강구항에 가셔서 대게집 하실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평생 수산물 해왔잖니? 이제 내 가게를 갖고 싶구나. 환갑 넘어서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나이가 이제 60인데 괜찮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사람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게다가 지금 강구항이 대박이라잖니? 이런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큰아들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도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화이팅 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다. 너희들이 다 잘 커줘서 아버지가 이제 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구나. 5월 20일 드디어 강구항 점포 열쇠를 받았습니다. 50평의 빈 공간. 앞으로 이곳이 제 인생 2막의 무대가 될 겁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빈 공간을 걸어 다니며 상상했습니다. 여기에 수조를 놓고 저기에 주방을 만들고 홀에는 테이블을 배치하고 손님들이 웃으며 대게를 먹는 모습. 계산대에서 돈을 세는 모습. 모든 게 눈에 그려졌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아는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습니다. 꼼꼼하게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입구 오른쪽에 활어 수조 5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게와 홍게를 보관할 대형 수조였습니다. 각 수조는 가로 2m, 세로 1m, 높이 1m. 역과 시스템과 산소 공급 장치를 갖춘 최고급 수조였습니다. 수조 제작비만 1,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조가 가게의 얼굴이니까 아낄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수조니까요. 싱싱한 대게가 바글바글한 수조를 보면 손님들은 식욕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니까요. 주방은 안쪽에 10평 정도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형 가스레인지 3구, 업소용 냉장고 3대, 업소용 냉동고 2대, 스테인리스 싱크대와 조리대, 대게를 찔 대형 찜솥 5개, 주방 설비에 2천만 원, 홀은 40평 정도 공간에 테이블 15개를 배치했습니다.
4인 테이블 10개, 6인 테이블 5개. 최대 수용 인원 70명. 테이블은 튼튼한 원목 테이블로 주문 제작했습니다. 대게 먹을 때 힘을 많이 주니까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의자도 편한 걸로 골랐습니다. 테이블과 의자 구매에 1,000만 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했습니다. 대게 먹다 보면 국물이 떨어지니까 미끄럼 방지가 중요했습니다. 벽은 밝은 하늘색으로 페인트 칠했습니다. 바다를 연상시키는 색이었습니다. 천장엔 조명을 밝게 달았습니다. 식당은 밝아야 음식이 맛있어 보이니까요. 마감 공사비 1,500만 원. 간판은 크고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영덕 횟집, 가로 5m, 세로 2m의 대형 간판.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LED 간판.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글씨도 크게 했습니다. 간판 제작 설치비 500만 원. 에어컨은 업소용으로 3대 설치했습니다. 여름에 손님이 많을 텐데 시원해야 하니까요. 에어컨 설치비 800만 원. 각종 식기류와 소모품 구매에 500만 원. 대게 접시, 대게 집게, 숟가락, 젓가락, 냅킨, 물컵 등등. 70명분을 준비했습니다. 초도 식자재 구매에 500만 원. 각종 양념, 야채, 쌀, 반찬 재료 등등. 인테리어와 설비 공사에 총 8,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보증금 5천만 원을 합치면 1억 3,300만 원. 초기 운영 자금으로 2천만 원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인건비, 식자재비, 공과금 등 몇 달치 비용이었습니다. 총 1억 5,300만 원 투자. 남은 돈 4,700만 원은 비상금으로 보관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돈이었습니다. 공사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매일 현장에 나와서 공사를 지켜봤습니다. 하나하나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수조의 역과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주방 환기는 잘 되는지, 테이블 배치는 동선에 문제가 없는지, 가스레인지 화력은 충분한지, 냉장고 온도는 적절한지, 30년 도매업하며 쌓은 꼼꼼함이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공사 인부들도 감탄했습니다. 사장님, 진짜 꼼꼼하시네요. 이렇게까지 확인하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 제가 30년 이 바닥에서 일했습니다. 대충 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나요. 공사가 끝나갈 무렵 직원 구인 공고를 냈습니다. 주방 보조 1명, 홀 서빙 2명. 월급은 당시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책정했습니다. 주방 보조 월 90만 원, 홀 서빙 각 80만 원. 총 인건비 월 250만 원. 지원자가 꽤 많았습니다. 강구항이 활기를 띠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중 성실해 보이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주방 보조는 50대 아주머니. 요리 경험이 풍부하고 부지런해 보였습니다. 홀 서빙은 30대 아주머니 2분. 밝고 친절해 보였습니다. 모두 강구 지역 분들이었습니다. 개업 일주일 전부터 직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대게 손질하는 법, 신선도 구분하는 법, 손님 응대하는 법, 주방 위생 관리하는 법, 하나하나 꼼꼼하게 가르쳤습니다. 특히 대게 삶는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살이 퍼석해지고 덜 삶으면 비린내가 나니까요. 크기에 따라 삶는 시간이 달랐습니다. 소형은 15분, 중형은 18분, 대형은 20분, 특대형은 25분. 불 세기도 중요했습니다. 센 불로 끓이다가 중불로 줄여야 했습니다. 저는 직원들과 함께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완벽하게 익힌 대게와 덜 익힌 대게,
과하게 익힌 대게를 비교해가며 가르쳤습니다. 손님 응대도 중요했습니다. 웃으며 인사하기, 주문 받을 때 정확하게 확인하기, 대게 크기와 가격 명확히 설명하기, 서빙할 때 조심하기, 계산할 때 친절하게 하기. 하나하나 실습했습니다. 아내는 계산과 홀 관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저는 주방과 대게 구매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1997년 6월 1일 개업일이 다가왔습니다. 개업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제 가게가 문을 엽니다. 30년 도매업 끝에 드디어 제 간판을 단 가게를 갖게 되는 겁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새로운 도전.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가 더 컸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잠이 안 오니까 일찍 준비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강구항 위판장으로 갔습니다. 대개 경매가 새벽 5시에 시작되거든요. 어선들이 밤새 잡아온 대게와 홍게가 경매장에 가득했습니다. 플라스틱 상자마다 살아있는 대게들이 우글거렸습니다. 다리를 꿈틀거리는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눈으로 신선하고 살이 꽉 찬 대게들을 골랐습니다. 게 딱지를 눌러보면 단단한 게 살이 꽉 찬 겁니다. 무게를 들어보면 묵직한 게 좋은 겁니다. 색깔이 선명한 게 신선한 겁니다. 저는 경매에 참여해서 대게 10마리, 홍게 30마리를 낙찰받았습니다. 총 25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트럭에 싣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6시.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게들을 수조에 넣었습니다. 싱싱한 대게들이 수조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정말 좋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오전 7시 직원들이 출근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영덕 횟집이 문을 엽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손님들에게 최고의 대게를 최고의 서비스로 대접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면 손님은 반드시 알아봅니다. 신선한 대게, 정확한 가격, 친절한 서비스. 이 3가지만 지키면 우리는 성공할 겁니다. 다들 파이팅! 네, 사장님. 직원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는 밑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 무생채, 미역초 무침, 콩나물 무침 등등. 홀에서는 테이블을 닦고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수조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물 온도 적절한지, 역과 시스템 작동하는지, 대게들 건강한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 화환이 가게 앞에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15개 정도 되는 화환이 가게를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저는 가게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개업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1시간은 손님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는 아직 점심시간이 아니니까요. 저는 조금 초조했습니다. 혹시 손님이 안 오면 어쩌나?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점심때 되면 손님 올 거예요. 오전 11시 30분쯤 되자 드디어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4인 가족이었습니다. 40대 부부와 초등학생 자녀 둘.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어요? 제가 문 앞에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드라마 보고 왔어요. 대게 맛있다면서요? 네, 저희 대게는 오늘 아침에 잡은 신선한 겁니다. 직접 보시겠어요? 저는 손님을 수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수저 5개의 대게와 홍게가 바글바글했습니다. 손님들이 수저 안의 대게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우와, 정말 크네요. 살아있네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수저의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아빠, 대게 다리가 움직여요. 그래, 살아있는 거니까 그래.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크기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이건 소형으로 한 마리에 3만 원이고, 이건 중형으로 5만 원, 이건 대형으로 8만 원, 그리고 이 특대형은 15만 원입니다. 특대형 정말 크네요. 네, 다리를 쭉 펼치면 50cm가 넘습니다. 살도 엄청 많이 들어있고요. 우리 중형 4마리 시킬까?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중형으로 4마리 주세요. 감사합니다. 코스로 드릴까요? 코스는 대게찜, 대게탕, 밑반찬이 나갑니다. 네, 코스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손님을 창가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대게 4마리를 수저에서 꺼내 주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주방에서 대게를 찌는 동안 홀에서는 밑반찬들이 나갔습니다. 김치, 무생채, 미역초 무침, 콩나물 무침, 깍두기. 그리고 대게탕이 먼저 나갔습니다. 뜨끈뜨끈한 대게탕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우와, 국물 진짜 시원하겠다. 맛있게 드세요. 20분 후 빨갛게 익은 대게 4마리가 큰 접시에 담겨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대게. 새빨간 색깔. 고소한 냄새. 손님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손님에게 대게 먹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다리를 꺾어서 살을 빨아 드시고 몸통은 이렇게 뒤집어서 딱지를 떼어내시면 알과 내장이 나옵니다. 이것도 맛있으니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대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꺾는 소리, 살을 빨아 먹는 소리. 맛있어요. 진짜 살이 꽉 찼네요. 손님들이 만족하며 대게를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직접 고른 신선한 대게, 제가 직접 쪄서 내놓은 대게, 손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거였습니다. 30분 후 손님들이 대게를 다 먹고 계산을 했습니다. 중형 4마리의 밑반찬, 대게탕 포함해서 총 20만 원입니다. 남편이 신용카드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첫 손님이 만족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첫 손님이 나가고 10분 후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 부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게 먹으러 왔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게 점심시간 동안 손님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12시쯤 되니 테이블 15개 중 10개가 찼습니다. 평일 점심인데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손님이 왔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직원 3명이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주문 받고 대게 쪄서 내고 서빙하고 계산하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후 1시쯤 되니 웨이팅이 생겼습니다. 3팀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말하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손님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만족하며 나갔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오후 2시쯤 되니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저는 직원들과 함께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남은 대게로 대게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저는 오전 매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점심 장사로 12테이블, 평균 1테이블에 20만 원, 총 240만 원, 개업 첫날 반나절에 240만 원이라니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점심만 240만 원이에요. 저녁까지 하면 500만 원도 가능하겠어요. 그러게 말이요. 생각보다 훨씬 잘 되는구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개업 첫날이라 호기심에 온 손님들도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될지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다시 위판장에 갔습니다. 오후에도 경매가 있거든요. 저녁 장사를 위해 대게를 더 사야 했습니다. 점심에 쓴 대게가 30마리 정도 됐는데 저녁엔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게 10마리를 더 샀습니다. 280만 원어치였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수조에 넣었습니다. 수조가 다시 가득 찼습니다. 오후 5시 저녁 장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손님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5시 30분쯤 되니 벌써 테이블이 10개나 찼습니다. 6시에는 15개 테이블이 모두 찼습니다. 그리고 웨이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5팀, 10팀, 15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개업 첫날인데 웨이팅이 15팀이라니. 손님들은 밖에서 30분씩 1시간씩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드라마 보고 왔어요. 영덕대게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여기 새로 개업했다면서요? 깨끗하네요. 저는 최대한 빨리 회전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대게를 쪄내는 시간을 단축하고 서빙을 빠르게 하고 계산도 신속하게 했습니다. 밤 9시까지 계속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밤 10시에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최고였습니다. 저는 하루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점심 12테이블, 저녁 25테이블, 총 37테이블, 평균 1테이블에 18만 원 정도, 총 매출 666만 원, 거의 700만 원에 가까운 매출이었습니다. 아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맞아요? 하루에 700만 원 가까이 벌었어요? 맞소. 계산이 맞소. 저는 장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개업 첫날 총 매출 666만 원. 원가를 빼면 순수익이 4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루에 400만 원. 한 달이면 1억 2천만 원. 도매업 할 때 1년 버는 돈을 한 달에 버는 겁니다. 저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대박 났어. 정말요? 정말 대박인가요? 그렇소. 이 속도면 1년 안에 투자금 다 뽑고도 남을 거요. 우리는 서로 껴안고 웃었습니다. 직원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환갑이 넘어 시작한 새로운 도전. 대성공이었습니다. 6월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위판장 가서 대게 사오고 오전 10시에 가게 문 열고 밤 10시에 문 닫고 하루 17시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돈이 들어오니까요. 매일매일 매출을 세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개업 첫 주는 하루 평균 600만 원, 둘째 주는 하루 평균 550만 원, 셋째 주는 하루 평균 500만 원,
넷째 주는 하루 평균 480만 원. 조금씩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대박이었습니다. 6월 말 저는 한 달 매출을 집계했습니다. 6월은 30일 중에 28일 영업했습니다. 월요일 이틀은 쉬었거든요. 28일간 총 매출 1억 4,200만 원. 원가는 대개 값과 부재료를 합쳐 매출의 40%, 약 5,680만 원. 처음 생각했던 30%보다 높았습니다. 대개 가격이 생각보다 비쌌거든요. 그리고 손님들이 대부분 큰 사이즈를 주문해서 원가율이 올라갔습니다. 인건비 월 250만 원, 월세 200만 원, 공과금 180만 원, 전기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냉장고와 에어컨을 계속 돌려서 그랬습니다. 기타 경비 220만 원, 가스비, 수도세, 소모품비 등등 총 지출 6,530만 원, 순수익 7,670만 원, 한 달에 거의 8천만 원을 번 겁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매업 할 때는 1년에 1억을 벌었는데 이젠 한 달에 8천만 원을 버니까요.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시오. 이게 맞소? 아내가 장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6월 한 달 순수익이 7,670만 원이에요. 우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 속도면 2개월이면 투자금 1억 5천만 원을 다 뽑습니다. 그리고 남은 10개월은 순수익이 전부 우리 돈이 되는 겁니다. 1년에 8억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대게집 대박 났다. 진짜요? 장사 잘 되세요? 한 달에 8천만 원 벌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헐, 대박이네요. 진짜요? 한 달에 8천만 원이요? 응, 내가 1년 버는 돈을 아버지는 한 달에 버는구나. 큰아들은 대기업 과장으로 연봉이 8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와,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축하드려요. 고맙다. 다음에 올라와라. 대게 실컷 먹여줄게.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소. 강구항에 온 게 신의 한 수였소. 그러게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정말 잘 됐어요. 우리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7월이 되자 장사는 더욱 잘 됐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강구항으로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평일에도 하루 700만 원씩 매출이 나왔고 주말에는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주말이면 오전 10시부터 손님이 들어와서 밤 10시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웨이팅이 30팀, 40팀씩 생겼습니다. 밖에서 1시간씩 기다리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에 찬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영덕 대게는 그만큼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을 1명 더 고용했습니다. 홀 서빙 1명 추가. 월급 80만 원. 총 인건비가 월 330만 원으로 늘어났지만 매출이 워낙 좋아서 문제 없었습니다. 7월 총 매출 2억 400만 원. 순수익 1억 1,200만 원. 한 달에 1억을 넘게 번 겁니다. 8월은 더 대박이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연휴를 포함해서 여름 휴가 절정기였습니다. 총 매출 2억 3,500만 원. 순수익 1억 2,800만 원.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1억 3천만 원 가까이 버니까요. 아내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대박 난 거 맞죠? 꿈 아니죠? 꿈이 아니요. 현실이요.
저는 아내의 볼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야.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꿈이 아니오. 우리 정말 성공했어. 우리는 서로 껴안고 웃었습니다. 9월엔 추석 특수까지 겹쳐 매출이 더욱 올랐습니다. 9월 총 매출 2억 5,200만 원, 순수익 1억 3,600만 원, 개업 4개월 만에 총 순수익 4억 5,270만 원, 투자금 1억 5,300만 원의 3배를 벌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가게는 대박이다.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이다. 나는 성공했다. 환갑 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성공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강구항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먹구름이 결국 저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것을. 변화는 1997년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서늘해지자 관광객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사는 괜찮았습니다. 10월 매출 1억 5,200만 원, 순수익 7,800만 원. 11월은 대개 철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가 대개 성수기거든요. 영덕 앞바다에서 대게가 많이 잡히는 시기입니다. 박달대게라고 해서 살이 꽉 찬 최상품 대게가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11월 매출 1억 7,800만 원, 순수익 9,200만 원. 12월 매출 1억 6,500만 원, 순수익 8,500만 원. 연말 결산을 해보니 1997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총 매출 13억 8,800만 원, 총 순수익 7억 970만 원, 7개월 만에 7억을 번 겁니다. 투자금 1억 5,300만 원을 빼면 순수익 5억 5,670만 원. 저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30년 일해서 모은 돈이 2억 원이었는데 강구항에서 7개월 만에 5억 5천만 원을 번 겁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대박 났어. 이 속도면 내년엔 10억도 벌 수 있겠어. 아내도 활짝 웃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게거리에 새 가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997년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대게거리에 대게집이 60곳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97년 말에는 80곳이 넘어섰습니다. 저처럼 대박 났다는 소문을 듣고 외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사람, 대구에서 온 사람, 대전에서 온 사람. 다들 강구항에서 대박 나겠다는 꿈을 안고 왔습니다. 새로 생긴 가게들은 화려했습니다. 저희보다 더 큰 규모의, 더 비싼 인테리어에 더 큰 간판을 달았습니다. 심지어 2층, 3층 건물을 통째로 빌려서 100평, 150평 규모로 차린 집도 있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새해 첫날 강구항 바다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열심히 하자. 정직하게 장사하자. 손님들에게 최고의 대게를 대접하자.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1998년이 강구항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1998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작년과 비슷하게 장사가 잘 됐습니다. 월 평균 매출 1억 6천만 원, 순수익 8천만 원 정도. 하지만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게집이 1998년 봄에는 100곳을 넘어섰습니다. 40곳이 새로 생긴 겁니다. 대게거리가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손님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처음 본 건 1998년 4월쯤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밖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옆집 앞에 낯선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사장님, 우리 집이 제일 싸요. 들어오세요. 되게 신선합니다. 한 번만 보고 가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장사를 저렇게 하나? 손님을 강제로 끌어들이는 건 아니지.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건너편 집에도 호객꾼이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후 옆집에도 호객꾼이 생겼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거리 곳곳에서 호객꾼들이 손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제일 맛있어요. 여기 대게가 싸요. 사장님, 한 번만 보고 가세요. 심지어 주차장부터 손님들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차가 주차하려는데 앞을 막아서는 겁니다. 사장님, 우리 집 주차장 넓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손님들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호객꾼을 둔 가게들은 손님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거리 분위기가 이상하오. 호객꾼들이 너무 많아졌어. 그러게요. 좀 심하긴 해요.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 저런 짓 안 합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면 손님은 알아서 옵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998년 5월부터 우리 가게 매출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5월 매출 1억 3천만 원.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 6월 매출 1억 1,400만 원. 전년 대비 20% 감소. 7월 매출 1억 4,200만 원. 전년 대비 30% 감소.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호객꾼을 둔 가게들이 손님을 먼저 낚아채 가는 겁니다. 우리처럼 가만히 있는 가게는 손님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1998년 7월 중순 옆집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50대 남자였는데 부산에서 올라와 작년에 가게를 연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장사 어때요? 글쎄요, 작년보다 못하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어요. 사장님도 사람 좀 세우세요. 사람이요? 네, 호객. 요즘 안 하면 손님이 안 와요. 저도 지난달부터 한 명 뽑았는데 효과가 확실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손님들이 불편해 하잖아요. 사장님, 장사가 원래 그런 거예요. 다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손해잖아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옆집 사장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손해.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도 사람 한 명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직한 장사가 아니요. 손님을 강제로 끌어들이는 건 옳지 않소. 정직한 장사로는 요즘 안 돼요. 다른 집들이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손해예요. 7월 매출 보세요. 작년 같은 달에 2억 넘게 벌었는데 올해는 1억 4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3분의 2 수준이에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매출이 계속 떨어지면 결국 망하는 겁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30년 도매업 하면서 정직하게 장사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직하게 하는 가게는 손님이 안 오고
호객하는 가게는 손님이 몰리는 겁니다. 결국 8월 초 저도 호객꾼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30대 남자를 한 명 뽑았습니다. 강구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김 씨였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조건을 협상했습니다. 월급을 얼마나 드릴까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시세가 월 250만 원입니다. 거기다 손님 한 팀 데려오면 10,000원씩 인센티브 주세요. 250만 원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저희 직원들 월급이 80만 원에서 90만 원인데 호객꾼은 250만 원을 달라는 겁니다. 네, 요즘 다들 그렇게 받아요. 저도 옆집에서 그만큼 받았거든요. 인센티브까지 하면 한 달에 얼마나 되나요? 하루에 손님 30팀 정도 데려오면 한 달에 인센티브만 90만 원이에요. 그럼 총 340만 원 정도 되죠. 340만 원이라니. 이건 직원 4명분 월급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 안 하면 망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1998년 8월부터 저희 가게 앞에도 호객꾼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가게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사장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되게 신선해요. 여기가 제일 싸요. 한번 보고 가세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호객꾼을 고용한 다음 날부터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8월 매출이 1억 8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월 대비 27% 증가. 매출은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호객꾼 월급 250만 원에 인센티브 100만 원을 합치면 월 350만 원. 기존 인건비 330만 원과 합치면 월 인건비가 680만 원. 작년에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월세와 공과금, 재료비까지 합치면 고정비가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8월 매출 1억 8천만 원인데 순수익을 계산해 보니 7,2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작년 같은 매출이면 1억 원 넘게 남았을 텐데 올해는 7,200만 원밖에 안 남은 겁니다. 호객꾼 때문에 2,800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호객꾼 비용을 감당하려면 어디선가 돈을 빼야 했습니다.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원가를 줄이거나 가격을 올리거나. 저는 원가를 줄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수산물 해오며 쌓은 자존심이 있었으니까요. 신선한 대게, 살이 꽉 찬 대게를 제공하는 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1998년 9월부터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소형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중형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대형 8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특대형 15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평균 50% 인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비싸졌어요? 지난달엔 중형이 5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엔 8만 원이에요? 요즘 대게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도매가는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9월은 대게가 많이 잡혀서 도매가가 조금 내렸습니다. 다만 우리의 고정비가 늘어난 것뿐이었습니다. 호객꾼 월급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저희 집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강구항 대게거리 전체가 동시에 가격을 올린 겁니다.
모두가 호객꾼 월급을 감당하느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느 집은 가격을 더 올렸습니다. 중형 10만원, 대형 18만원, 특대형 25만원. 손님들이 황당해했습니다. 대게 한 마리에 25만원이요? 이게 말이 돼요? 특대 사이즈라서 그래요. 작은 거 드시면 돼요. 작은 것도 5만원이나 하잖아요. 너무 비싸요. 그럼 다른 집 가보세요. 장사꾼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님을 모시는 자세였는데 이젠 손님을 대하는 게 불친절해졌습니다. 호객꾼들이 강제로 끌고 온 손님들이니 마음에 안 들면 나가도 상관없다는 식이었죠. 손님들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불쾌한 표정으로 대게를 먹는 손님들, 계산할 때 불만을 토로하는 손님들, 다시는 안 오겠다고 말하는 손님들, 점점 늘어갔습니다. 1999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저는 작년 결산을 했습니다. 1998년 한 해 총 매출 18억 5천만 원, 순수익 8억 2천만 원. 숫자만 보면 여전히 대박이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과 비교하면 다른 그림이 보였습니다. 1997년 7개월 순수익 7억 원, 월 평균 1억 원. 1998년 12개월 순수익 8억 2천만 원, 월 평균 6,833만 원. 월 평균으로 따지면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행복한 표정으로 대게를 먹었는데 이젠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먹습니다. 예전엔 다음에 또 오겠다고 했는데 이젠 다시는 안 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1999년 초부터 PC통신과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됐습니다.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같은 PC통신, 그리고 다음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 사람들은 여행 후기를 온라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구항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강구항 바가지 조심하세요. 대게 한 마리에 25만 원 받더라고요. 완전 바가지. 길에서 사람이 차까지 막아서는데 진짜 불쾌했어요. 메뉴판에는 5만 원인데 계산할 때 25만 원 나왔어요. 사기예요. 영덕 대게는 맛있는데 장사꾼들이 문제예요. 강구항 다시는 안 갑니다. 이런 글들이 매일매일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런 글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정직하게 장사하는데 다른 집들 때문에 강구항 전체가 욕을 먹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일부 몰상식한 가게들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저울을 조작하는 집도 있었고 죽은 대게를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파는 집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산 대게를 영덕산이라고 속이는 곳도 있었습니다. 가장 심한 건 가격 사기였습니다. 어느 집은 메뉴판에 대게 한 마리 5만 원이라고 써놨는데 막상 손님이 주문하면 이건 작은 거 기준이고 이 큰 건 25만 원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손님이 메뉴판에 그런 설명 없었는데요? 라고 따지면 식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라며 발뺌했습니다. 이미 먹어버린 상태라 어쩔 수 없이 25만 원을 내야 했죠. 한 번은 옆집에서 큰 소동이 났습니다. 손님이 대게 2마리 시켰는데 계산서에 50만 원이 찍힌 겁니다. 손님이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메뉴판에 한 마리에 7만 원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아니요. 그건 중간 사이즈고 손님이 드신 건 특대 사이즈라서 한 마리에 25만 원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말 없었잖아요. 사기 아니에요? 저희는 처음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CCTV 확인해 보시겠어요?
결국 손님은 50만 원을 내고 나갔지만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강구항집 절대 가지 마세요. 바가지 사기당했습니다. 대게 2마리에 50만 원 받아요. 메뉴판이랑 다르게 계산해요. 완전 사기꾼들. 그 글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저도 거기서 당했어요. 강구항 전체가 그래요. 강구항은 바가지의 성지예요. 영덕대게 맛있다고 해서 갔다가 기분만 잡쳤어요. 가족들이랑 갔는데 1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다시는 안 갑니다. 이런 글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1999년 봄부터 눈에 띄게 관광객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4월 매출이 전년 대비 25% 감소했습니다. 5월은 32% 감소, 6월은 38% 감소, 여름 성수기인 7월, 8월에도 전년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한 번 당한 손님은 2번 오지 않았고 인터넷 입소문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매출이 줄어드는데도 호객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는 겁니다. 손님이 줄어드니까 각 가게가 더 필사적으로 호객꾼을 내보낸 거죠. 어느 집은 호객꾼을 2명, 3명씩 고용했습니다. 월급도 치솟았습니다. 1999년 여름에는 호객꾼 월급이 28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인센티브까지 하면 한 달에 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월급을 올려줘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호객꾼이 다른 집으로 가버리니까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옆집에서 월급 300만 원 준다는데 저한테도 올려주셔야죠. 얼마요? 300만 원이요. 그건 너무 많은 거 아니요? 그럼 저 옆집 가겠습니다. 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호객꾼 없이는 손님 한 명도 못 받으니까요. 알겠소. 300만 원 드리겠소.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객꾼 월급 300만 원에 인센티브 120만 원. 한 달에 420만 원이 호객꾼 한 명에게 나가는 겁니다. 이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호객 비용이 늘어나니 가격을 더 올려야 했습니다. 1999년 가을 저희 가게 대게 가격은 이렇게 됐습니다. 소형 7만 원, 중형 12만 원, 대형 20만 원, 특대형 28만 원. 1997년에 비해 5배에서 10배 오른 가격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기겁했습니다. 대게 한 마리에 28만 원이요? 미쳤어요? 원래 이렇게 비쌌나요? 작년엔 15만 원이었는데.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 대게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대 사이즈라서 비쌉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도매가는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1999년은 대게가 풍어라서 도매가가 조금 내렸습니다. 다만 호객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뿐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억울해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대게를 먹다가 그냥 나가버리기도 했습니다. 너무 비싸서 못 먹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는 따라 나가서 소리쳤습니다. 이미 쪄서 나온 거 다 먹고 나가면 어떡합니까? 아직 반도 안 먹었잖아요. 28만 원이나 받으면서 뭘 더 먹어요. 손님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가격을 제대로 말씀하셔야죠. 말씀드렸잖아요. 특대 사이즈라고요. 그런 설명 없었어요. 사기꾼. 손님이 욕을 하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30년 수산물 하며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손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망하니까요. 2000년대 들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 매년 매출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인터넷 악평은 계속 쌓였습니다. 강구항의 명성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때 전국 최고의 대게 명소였던 강구항이 이제는 바가지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강구항 가지 마세요. 강구항은 바가지예요. 영덕대게 먹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세요. 이런 말들이 인터넷에 넘쳐났습니다. 관광객 수는 전성기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대게거리 곳곳에 폐업한 가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쯤부터였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집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임대 현수막이 붙은 빈 가게, 녹슨 간판, 깨진 유리창,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100곳이 넘던 대게집이 2005년에는 80곳으로 줄었습니다. 2010년에는 60곳으로 줄었습니다. 전성기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버텼습니다. 비수기엔 적자였지만 여름 성수기에 벌어서 메꿨습니다. 아내와 저 둘이서만 일하면서 인건비를 아꼈습니다.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호객꾼도 해고했습니다. 더 이상 호객꾼 월급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우리 부부 둘이서만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빚을 지지 않고 버티는 게 목표였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강구항의 명성은 바닥이었습니다. 관광객 수는 전성기의 3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23년간 지켜온 가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이 가게를 접으면 저는 다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67세의 나이에 다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벌고 400만 원 쓰면서 100만 원씩 남기며 버텼습니다. 2019년 그나마 손익분기점이었습니다. 벌지도 잃지도 않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2020년 초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진 겁니다. 2020년 2월부터 관광객이 뚝 끊겼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3월 매출이 전년 대비 85% 감소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월세 200만 원, 공과금 80만 원, 최소 유지비만 해도 350만 원인데 매출은 200만 원. 한 달에 150만 원 적자. 4월, 5월, 6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적자가 쌓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을 꺼내 썼습니다. 하지만 7월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름 성수기인데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식당 영업 자체가 제한됐습니다. 8월까지 버티니 비상금이 바닥났습니다. 저는 부산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전세로 놓고 있던 아파트를 급매로 내놨습니다. 시세 2억 원짜리를 1억 7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7천만 원이 손에 남았습니다. 이 돈으로 버티면 내년엔 나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이 와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1월, 2월, 3월 매달 적자였습니다. 4월이 되자 아파트 판 돈 7천만 원도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저도 요즘 회사 일이 불안정해서요. 코로나 때문에 회사도 구조조정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그래, 알았다. 괜찮다.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환갑이 넘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5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둡시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23년을 지켜온 가게였습니다.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2021년 7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23년을 지켜온 가게였습니다. 건물주에게 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3천만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밀린 월세랑 수리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뗀 겁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조랑 주방 설비를 처분해서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손에 쥔 돈이 총 4,500만 원이었습니다. 1997년에 투자한 돈이 1억 5,300만 원. 23년 동안 벌어서 생활비로 쓴 돈까지 합치면 순손실은 훨씬 컸지만 최소한 초기 투자금 기준으로만 따져도 1억 800만 원을 날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강구항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대게거리 곳곳에 폐업한 가게들이 보였습니다. 임대 현수막, 녹슨 간판, 깨진 유리창. 한때 100곳이 넘던 대게집이 이제는 40곳도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살아남은 가게들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손님을 기다리는 사장님들의 쓸쓸한 뒷모습. 텅 빈 주차장, 조용한 거리. 전성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65세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2021년 9월 저는 자갈치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매업자가 아니라 하역 일꾼으로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20대 젊은이일 때 했던 그 일. 이제 65세가 되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갑니다. 트럭에서 내리는 수산물 상자들을 나릅니다. 한 상자에 20kg에서 30kg, 하루에 100상자 이상 나릅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하루 일당 12만 원, 한 달 25일 일하면 300만 원입니다. 아내는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합니다. 설거지하고 식재료 손질하고 청소하는 일입니다. 월급 180만 원. 우리 부부가 한 달에 480만 원을 벌라. 한때는 저 혼자 한 달에 1억 원을 넘게 벌었는데 말입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십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 가득한 늙은 얼굴이 보입니다. 가끔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 그때 강구항만 안 갔어도. 저는 대답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요. 후회해봤자 소용없으오. 하지만 밤에 잠들기 전 혼자 생각에 잠깁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처음부터 잘못된 걸까? 아니면 중간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호객꾼을 고용한 게 잘못이었을까? 가격을 올린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강구항에 간 것 자체가 잘못이었을까?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픕니다. 2025년 현재 저는 만 67세입니다. 여전히 자갈치 시장에서 하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구항에 다시 가봤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차를 몰고 3시간. 강구대교를 건너 대게거리에 들어섰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업한 가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대게 모형이 다리 하나 떨어진 채 방치돼 있고 유리창엔 색바랜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고객 만족도 1위라는 현수막이 걸린 대게 전문점.
이젠 임대와 매매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션뷰 자리에도 세놓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옆 가게는 아예 폐허가 돼서 잡풀만 무성했습니다. 한때 100곳이 넘던 대게집, 이제는 30곳도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직 영업하는 가게들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문 앞에 나와서 손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집이 제일 싸요. 되게 신선해요. 한번 보고 가세요. 하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인데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 가게에 들어가 봤습니다. 대게 한 마리 얼마예요? 주인이 수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중간 크기가 10만 원, 큰 게 18만 원, 특대는 25만 원입니다. 여전히 비쌌습니다.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때 이곳은 꿈의 땅이었습니다. 드라마 특수를 타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게를 먹으려고 1시간씩 줄을 섰습니다. 장사꾼들은 대박을 쳤습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 억 단위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과했습니다. 호객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바가지 장사가 만연했습니다. 손님들은 떠났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구항은 이렇게 됐습니다. 폐허가 된 가게들, 텅 빈 거리, 쓸쓸한 분위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에 돌아와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25년 전 희망에 부풀어 이 길을 달렸습니다. 환갑이 넘어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설렘. 대박 날 거라는 확신. 성공할 거라는 믿음.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모든 걸 잃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단기 이익에 눈이 멀었습니다. 한 달에 1억을 버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손님의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한데 눈앞에 돈만 봤습니다. 둘째, 호객 경쟁에 뛰어든 게 잘못이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저도 호객꾼을 고용했습니다. 다른 집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호객 비용이 늘어나니 가격을 올려야 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니 손님들이 떠났습니다. 셋째,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린 게 잘못이었습니다. 대게 특대 한 마리에 25만 원. 도매가는 10만 원도 안 되는데 25만 원을 받았습니다. 호객꾼 월급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바가지였습니다. 당연히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넷째, 강구항 전체가 함께 망가졌습니다. 나 혼자 정직하게 장사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옆집이 바가지 씌우면 강구항 전체가 욕먹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전체의 명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섯째, 거리 전체의 평판이 내 가게의 생존을 좌우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도 강구항이 바가지로 유명해지면 손님이 안 왔습니다. 개별 가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여섯째, 인터넷 시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예전엔 한 번 바가지 씌워도 그 사람만 안 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시대엔 한 사람이 글 하나 올리면 수천 명이 봤습니다. 악평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일곱째,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드라마 특수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성공했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는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이미 무너지고 있던 강구항에 코로나가 덮쳤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3년이 끝났습니다.
첫째, 로망과 사업은 다릅니다. 대게집, 카페, 게스트하우스 이런 건 손님의 시선으로 보면 낭만적입니다. 바다 앞에서 대게를 먹는 모습. 아름답죠? 하지만 운영자에겐 매일 싸워야 하는 전쟁터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합니다. 손님과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직원 관리, 재고 관리, 위생 관리, 모든 게 스트레스입니다. 둘째,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쌓으십시오. 당장 한 달에 1억을 버는 것보다 10년 동안 꾸준히 버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바가지 씌우면 그 손님은 영원히 안 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대하면 그 손님은 평생 옵니다. 친구를 데려옵니다. 가족을 데려옵니다. 신뢰가 쌓이면 입소문이 납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셋째, 호객 경쟁은 결국 모두를 죽입니다. 저희가 호객꾼에게 월 400만 원씩 줬습니다. 그 돈이 결국 대게 가격에 전가됐고 손님들은 떠났습니다. 호객 경쟁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를 망하게 합니다. 넷째, 바가지는 한 번은 먹혀도 두 번은 안 먹힙니다. 대게 한 마리에 25만 원. 그 손님은 그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본 수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바가지가 수천 명의 손님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거리 전체의 평판이 내 가게의 생존을 좌우합니다. 나 혼자 정직하게 장사해도 소용없습니다. 옆집이 바가지 씌우면 우리 가게도 같이 욕먹습니다. 강구항 전체가 바가지로 유명해지면 모든 가게가 망합니다. 지역 상인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자정작용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계절성 업종은 비수기 최소 6개월치 운영 자금이 필수입니다. 대게는 겨울에만 잡힙니다. 여름엔 손님이 줄어듭니다. 비수기 적자를 버틸 자금이 없으면 망합니다. 항상 비상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곱째, 퇴직금으로 생업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거는 건 도박입니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2억을 투자했다가 1억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67세의 나이에 다시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경험 없는 분야는 소액으로 테스트하십시오. 저는 30년 수산물 경력이 있어서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도매와 소매는 완전히 다른 장사였습니다. 손님을 직접 상대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먼저 작은 규모로 시작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한 후에 큰 돈을 투자하십시오. 아홉째, 대출은 최대한 피하십시오. 이자는 매달 나갑니다. 장사가 안 돼도 빚은 불어납니다. 저는 다행히 대출은 안 했지만 대출했던 다른 가게들은 더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님은 한 번 떠나면 영원히 안 옵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한 번의 바가지, 한 번의 불친절, 한 번의 거짓말이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항상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십시오. 정직하게 장사하십시오. 그게 결국 오래 가는 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저처럼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는 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덕대게는 정말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신선하고 살이 꽉 차고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이 그 명성을 망쳤습니다.
단기 이익에 눈이 멀어 장기 신뢰를 잃었습니다. 호객 경쟁과 바가지 장사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강구항 상인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이곳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부디 눈앞에 나무만 보지 말고 멀리 숲을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손님의 신뢰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67세 늙은이가 됐지만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일합니다. 힘들지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 아내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보다 지금이 마음은 더 편합니다. 욕심을 버리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무리한 도전보다는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갑이 넘어 새로운 도전을 하시려거든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걸지 마십시오.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